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소원 성취하십시오. 부동산 흐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부동산 열기는 완전히 식어버렸고 강남은 5억이나 하락한 매물이 나왔지만 받쳐줄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중입니다. 한번 오른 집값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서울 집값은 절대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주문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 지금 서울 집값은 최소 수백억, 수천억이 돼야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가격이 한참 미치지 못하고 물가 상승보다 조금 더 오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값이 폭락한다는 개념에 머물지 않고 무주택자들도 이번만큼은 왕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부동산 5억 하락, 매수자 실종, 폭락장 이대로 하면 왕부자. 지금 뻘건 이 도시에서 사람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폭락장이라고 해서 좋다고 박수만 칠 게 아니에요. 아직은 물론 얼마나 떨어질지 내년 가봐야 알지만, 설령 그 하락이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해서 남의 아픔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절대로 여생을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그것은 집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 집값 폭락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인구 축소하고 앞으로 집값 뛰지 않는다, 이것은요 본인들의 생각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많은 유언비어를 이겨내고 여러분들 집은 매수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락 종합현황판을 한번 볼게요. 이게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있어요. 이 빨간 것은 상승, 이 파란 것은 하락한 연도입니다. 보통 4, 5년 올라가고 4, 5년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간 것과 떨어진 것을 합치면 10년 정도 돼요. 보시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한 4, 5년 올랐잖아요, 집값이.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2014년부터 무려 19년까지 6년 동안이나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자, 앞으로 예상은 여기서 좀 머뭇거리든 어쨌든 간에 2023년 대략 한 4년 동안 전고점 수준, 그러니까 2008, 9년 수준으로 폭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본 다음에 이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자, 2005년, 이제 그 전에 2002, 3, 4, 5년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6억이 되고 8억이 되고 9억이 됩니다. 자, 정말 많이 뛰었죠. 5억짜리가 9억까지 뛰었으면 거의 더블 가까이 뛰었잖아요. 이게 2011년부터 이게 떨어진 거예요. 8억, 6억 해서 6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6억이 다시 폭등을 해가지고요. 자, 8억, 9억, 11억, 15억 다 뛰어넘고 전고점도 뛰어넘고 15억까지. 벌써 대충 봐도 2배 반 이상은 뛰었죠. 그 다음 이 15억짜리가 앞으로 추락하면 얼마까지 추락하느냐, 전고점 9억 수준. 자,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역사를 보니까 폭등과 폭락의 역사죠. 이 앞에 부분도 그래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과거 한 30년 40년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 천만에요. 자, 이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재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규제라는 게요, 이게 한 4년에서 6년 올라가면 이 중간 부분, 이때 규제가 나와요. 그리고 집값 하락 때는 규제 완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정부 규제가 나오고 하락할 때 규제 완화가 돼요. 바닥장에서는 부양책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규제,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부양책 또는 규제 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정권이 집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불만을 많이 쏟아냈던 까닭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뛴 거잖아요. 물론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바닥장에는 전전 저점, 이게 그 앞에 저점이라는 뜻인데 여기 초급매라고 써 있죠. 이게 하한가 밑으로 떨어져요. 시세가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 이 사이에 돼 있다 하면 5억 밑으로도 안 팔린다고요. 지금은 5억, 6억에 걸쳐 있으면 7억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잖아요. 이처럼 2005년이라든가 아니면 2013년 바닥장, 전저점, 이 초급매,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금매로도 안 팔리니까. 그리고 거꾸로 이 꼭지점 보자고요. 자, 2006년이나 7년 또는 9년에 꼭지 찍을 때는요, 이 거품가가 형성돼 가지고 이 상한가보다도 1억이나 2억이나 비쌉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에 12.16 대책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뭐 15억이었으면 16, 17억의 매물이 나와 있잖아요. 이처럼 자, 하락장에는 초급매, 상투장에는 거품가,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부동산 폭등락의 맥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부동산 사이클 시세. 부동산 사이클은 상승 4, 6년, 하락 3, 4년, 대략 한 10년이 큰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상투장에 잘못 잡으면 10년간 고생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바닥장에 잘 잡으면 정말 10년간 배가 터지는 거고요. 기간의 유동성은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승장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50% 또는 150% 3배죠. 자, 반절이나 3배 정도 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3배 뛴 것들도 많아요. 하락장에는요, 자, 30에서 50%, 그러니까 50%란 말은 반토막 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이건 금융위기가 나오면 더 추락하고요.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도 이렇게 추락합니다. 부동산 거품가 금매를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은 상투장일 경우 10에서 20%, 시세보다 10에서 20% 높은 거품가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상투장에 집 잡는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 거품가에 잡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제일 비싸게 본인이 잡는 거지.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장에는 10에서 20% 낮은 초급매가 형성되는데 바로 이런 걸 잡아야죠. 이런 걸. 집값도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도 또 초급매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매도 시에 거품가 활용, 매수 시에는 초급매 활용. 그러니까 팔 때는 거품가 활용. 지금 그 타이밍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살 때는 초급매를 활용하라고요.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 정부 정책 중에서 자, 아까 상승장 중반, 보통 전고점 수준, 한 2년 정도 집값이 올라가면 전고점 수준까지 와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 규제가 나옵니다. 근데 계속 집값 뛰죠. 한 보통 2년, 3년 뛰다가 떨어지는 건데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갔어요. 자, 하락장 2년 후에 규제 완화. 당연히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규제 다 풀어주듯이 한 1, 2년만 집값 떨어지면요. 규제 완화합니다. 너무나 집값이 많이 폭락했다. 그럼 부양책까지 써요. 박근혜 정부처럼. 자, 정부 정책은 상승과 하락에 따라 다르므로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2년간 더 뛰어요. 그리고 규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바로 폭등하지 않고 2년간 더 떨어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상승과 하락의 순서, 상승과 하락은 입지별로 강남, 서울, 1, 2기 신도시, 경기도, 즉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이 순서로 한다고요. 좋은 거에서 나쁜 것으로. 유형별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일반 아파트, 비아파트 순, 비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닌 거. 자, 이 철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1986년입니다. 86년 아시안게임 때. 2013년, 자, 2013년 바닥장 때. 자, 보자고요. 87년부터 91년까지 폭등했네요. 집값이. 약 한 거의 4, 5년 폭등했죠. 실질적으로 4년 정도. 그러다 여기 보세요. 뭐 안 떨어진다고요. 이게 지금 빨간 게 서울이에요. 파란 게 전국이고. 어떻습니까? 거의 막 7년 동안이나 폭락을 해버렸네요. 물론 도중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2000년 IMF 때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2003년에 좀 오르다가 좀 떨어졌다가 대략 한 2005, 6년부터 2009년까지 폭등했죠. 큰 줄기에서는 사실상 2001년부터 폭등을 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또 2010년부터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프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뽑은 자료인데, 이게 서울 집값 빨간색 보세요. 폭등 폭락, 폭등 폭락. 자, 이러다 보니까 한번 쭉 선을 그어 볼게요. 이 전고점이 이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19년 현재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얼추 봐도 이 올라간 폭보다 더 뛰었으면 더 뛰지 안 뛰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여기 앞에도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계속 올라간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제가 지금 그 전에 2005년 거부터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이전 것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뭐래도 위험합니다, 상당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서울 금액대별 투자 전략 한번 보자고요. 자, 3억에서 8억짜리. 이제 여기 첫 번째가 현재 시세. 두 번째는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즉, 내 돈으로 갭 투자를 하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든, 내 돈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락기 예상 시세. 하락기 때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뭐, 갭 투자 또는 대출 받아서. 투자 수익률. 지금 매수했을 때와 하락장에 매수했을 때의 투자 수익률. 이렇게 5단계로 나눠봤어요. 서울 10에서 이제 20평대, 광명, 1, 2기 신도시, 중소형 평형, 이게 보통 3에서 8억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송파, 강동 중소형, 목동 신시가지, 여의도 소형, 용산 과천 소형, 서울 중대형은 8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강남권 중소형, 한강권 중대형, 도심권 중대형, 서울 대형은 15억에서 20억 정도 합니다. 강남권 중대형, 항암권 대형, 도심권 대형, 정말 비싼 아파트는 20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금액대별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하락을 하면 얼마만큼 하락을 하냐? 먼저 하락부터 보자고요. 3에서 8억은 2에서 5억 정도로 아마 떨어질 거예요. 8에서 15억은 5에서 10억. 이게 앞에 숫자는 앞에 숫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8억은 5억, 15억은 10억. 자, 15억에서 20억은 각각 10에서 14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0억과 30억은 14억에서 22억 이렇게 각각 떨어지는 거예요. 30억짜리는 22억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지죠. 자, 이처럼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많이 떨어지고 하락폭도 크다. 자, 그런데 이제 갭 투자 보자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를 끼고 집을 잡는다. 그러면 3에서 8억짜리들 1에서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은 1억, 8억은 3억. 그리고 8에서 15억. 8억짜리는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15억이면 8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돼요. 15에서 20억이다. 그러면 거의 8억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20억은 13억. 이건 약간 좀 재건축 기준으로 한 거예요. 새 아파트는 좀 덜 들어가겠죠. 그리고 20억, 30억짜리 20억은 13억이 들어갈 거고 30억은 17억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갭 투자할 경우. 그런데 이제 이걸 하락기 때 보자고요. 하락기 때는 집값이 이렇게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갭 투자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2억에서 5억이 되다 보니까 0.5에서 1.5억. 자, 5에서 10억, 1.5에서 5억. 지금 15억짜리를 5억이면 재건축 기대주마저도 갭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에서 14억, 5에서 8억. 14억짜리를 8억에 가능한데 20억짜리를 8억에 가능하다고 보면 돼. 이건 지금 추락한 가격이니까 14억에서 22억은 각각 8에서 10억. 쉽게 말하면 30억짜리도 10억이면 갭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만약에 지금 말고 한 2년이나 4년 후에 하락장에 집을 잡는다. 그러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고점만 떨어졌으면 회복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짜리는 무려 2억이나 더 벌어요. 그리고 8억은 5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에서 15억. 자, 하락장에 잡으면요. 8억, 5억 벌고요. 15억은 8억이나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에서 20억. 하락장에 자, 15억은 8억을 벌고 20억은 12억이나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닥장에서 잡으면 많이 법니다. 그런데 상승장 한번 보실래요? 상승장에 잡으면 이거 반토막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떨어지는 기간, 올라가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더 길어요. 바닥장에서는 떨어진 상태에서 잡은 거라서 이걸 절약하는 데다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짧아요, 기간도. 즉 대출을 받든 어떤 기회비용을 따지든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상투장에 잡으면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시간이 10년이나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승장에는 1억밖에 못 먹어요. 2에서 5억 벌 걸. 자, 하락장에 5에서 8억 벌 걸 2억 3억밖에 못 벌고요. 하락장에 8에서 12억 벌 걸 3에서 4억. 거의 3분의 1 토막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에서 버는 거지. 만약에 경기도처럼 또는 서울 일부 지역처럼 잘못 잡게 되면요. 정고점도 회복 못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또. 그래서 상투장에 집을 잡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해 가시죠? 결론적으로 갭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든 하락장에 집을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자, 이걸 또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래프 보니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떨어졌고 한 2006년부터 2009년 4년 동안 폭등했고 이 빨간색이 지금 서울이에요. 빨간색. 올라가고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죠. 이게 서프라이 무기지론. 자, 근데 결국은 이만큼은 이제 상승을 했는데 하락장 보세요. 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 게 여기에요. 여기. 그 앞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대략 이 전고점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요. 여기 전고점. 2009년 이렇게. 이건 아까 해드렸던 거죠, 제가. 그런데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떨어져도 또 올라갈 겁니다. 물론 다 올라가진 않아요. 자, 1번 현재 부동산 시세.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투입니다. 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가 더 뛰든 어쨌든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보면 한 허리 정도 돼요. 10년간 놓고 보면. 왜? 자, 이건 떨어졌다가 다시 본전 회복했다가 신고가 찍고 또 갈 거예요. 즉, 자, 근데 지금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떨어졌다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신고가 찍고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상향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 보세요. 우상향 하지만 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여기 선을 이어볼게요.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안 높잖아요. 그죠? 그것은 폭등락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할 것은 제가 노래 부르지만 서울입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은 서울이 제일 위험하다. 자, 지금은 강남이 제일 위험하다. 그 다음 서울이 위험하다. 비싼 아파트가 위험하다. 왜? 하락할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 잡지 마시고 좀 가격이 조정하던 하락장에 잡으면 자, 당연히 서울이 제일 좋죠. 그 중에서도 강남이 제일 좋죠. 집값이 빠진 상태에서는. 자, 서울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서울 인접지역. 서울 인접이라고 해서 너무 먼 거리는 안 좋아요. 제1 외곽순환도로 안쪽이 좋다고 했죠. 5에서 10km. 더 중요한 것은 강남에서 가까운 곳. 10에서 20km. 특히 이 강남 쪽 못 잡고 서울 쪽 못 잡으면요. 이 강남에서 가까운 하남, 성남, 용인, 수원 일부하고 의왕, 안양, 과천 이 일대를 잡으시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이거 과거를 봐야 하냐면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퐁당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상승론자, 계속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하락론자,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집이라는 것은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다만 이게 약간 불규칙이라서 그렇지. 자, 꼭 잊지 마세요. 이걸 알게 되면 지금 무주택자, 정말 나는 나이가 60인데 벌어놓은 돈이 없다.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또 옵니다. 그런데 왜 하락장이 못 잡는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하락장에 못 잡는 이유가 이제는 집이 남아둔다. 애기를 안 낳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이제 끝났다. 부동산 시대가 끝났다. 정말 온갖 유언비어가 판을 칩니다. 이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는 서울은 다시는 안 떨어진다. 학습 효과가 있다.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성 발언들이 난무합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하락장에는 그런 유언비어를 이겨내서 매수를 해야 하고요. 상투장에는 정말 이런 용비어천과 같은 이 찬양에 휘둘리지 말고 팔 사람만 팔아버리는 게 좋아요. 자, 보자고요. 강남 대치 삼성레미안 2003년에 8억짜리가 2007년에 16억 더블 뛰었죠. 자, 2013년에 9억 정말 많이 떨어지죠. 이거 사례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 실제로 이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금융위기라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금융위기 아닙니다. 2013년 여러 번 말해요. 금융위기는 2007, 8년이잖아요. 물론 그 후광에 약간 금융위기의 영향은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현재 25억. 자,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죠. 그런데 얘가 추락을 하면 16억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이런 걸 왜 잡습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코스대로 갈 것 같은데. 자, 송파 방이 올림픽 서수촌 34평 4억짜리가 무려 11억 3배 떴네요. 11억짜리도 반토막 났고 6억. 거의 말만 반토막이지 얘하고 가격 차이 안 나잖아요. 4억 6억 이렇게. 얘가 다시 현재 3배 떠갖고 18억이 됐어요. 얘 보나마나 11억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정고점이 11억이기 때문에. 자, 강서 우장산 힐스테이트 34평 2003년에 3.5억짜리가 2007년에 7.5억 더블 이상 쪘죠. 얘가 5억으로 하락을 했고요. 2013년에 지금 하락한 연도도 거의 수준은 비슷하죠. 상승한 연도도 비슷하고 2019년에 11억 현재 11억입니다. 그런데 얘 17.5억까지 아마 전고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노원 상계주공 3단 27평 2억짜리가 5억이 됐습니다. 2009년. 근데 2014년에 3억으로 떨어졌고요. 현재 7.5억이나 됩니다. 자, 얘 추락하게 되면 한 5억. 자, 2009년 시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얼마만큼 추락할 것이냐 본다면 모든 아파트가 똑같지는 않지만 2007, 8, 9년 이 시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는 2017년 시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말고요. 2년에서 4년이 하락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좀 더 시뮬레이션으로 잡으면 15억짜리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평균, 서울 변방, 경기도 최고가 이건 대폭락한다고 할 수 있어요. 2013년에 6.5억짜리가 현재 15억이잖아요. 이건 2023년경에 10억 정도로 추락한다. 자, 이것도 양반으로 봐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8억 서울 중위권 평균가입니다. 1, 2기 신도시 경기도 상위 가격 이건 폭락한다고 할 수 있는데 2013년에 4.5억이었던 게 2019년 현재 8.8억으로 뛰었습니다. 얘 2023년에 6억 또는 5억대로 추락할 거예요. 자, 이번에 6억짜리는요. 서울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입니다. 1, 2기 신도시의 평균 가격이고요. 경기도의 고가 아파트예요. 이건 하락할 겁니다. 2013년 3억. 자, 2019년에 현재 6억입니다. 더블 뛰었죠? 2023년에 4.5억이나 4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 3분의 1 정도 추락. 자, 그 다음에 4억짜리 경기도 아파트 중위평균가 4억도 되고 4.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돼요. 1기 신도시 소유지역 소형 평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도 약세를 띌 겁니다. 2014년에 2.5억짜리가 현재 4억이 됐는데 얘 추락하면 3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지금 시뮬레이션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폭락할 때 위험한 곳. 자, 이제 지금은 너무 상수장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진한 색깔. 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위험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제일 끝부분이 덜 위험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 지금은 상투장이니까 이 순서대로 폭락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폭락장이다. 이제 2, 3년이 흘렀다. 세월이 4년이 흘렀다. 바닥장일 거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대폭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돈 되는 대로 하나라도 이렇게 저 진한 빨간색을 매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오히려 하나라도 더 빨간 걸 매수했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자, 대폭락, 대폭등 순위. 이건요, 이미 증명된 이론들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 사례에서 무수하게 겪었습니다. 자, 1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중구, 양천 강동, 종로 동대문, 서대문 강서, 강북 관악, 노원 성북, 은평 중랑, 구루 도봉 금천. 자, 지금 이 순서대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굳이 추천한다면 여기 하위권 지역을 추천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덜 빠질 곳들, 뭐 덜 먹더라도 덜 빠질 곳들. 폭락장에는 반드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자, 반대로 여기 진한 곳 위주로 매수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지고 있는지 잘 냉정하게 보세요. 특히 20, 30대 여러분들 지금도 막 집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마포, 광진, 영등포 이런 데 잡으면은 쫄딱 망합니다. 자, 마음고생도 많이 할 거예요. 경기도 과천, 판교. 제일 거품이 심하죠. 분당, 광교, 유래, 평촌, 삼송, 미사, 광명, 성남, 가밀, 하남, 용인, 수지, 안양, 의왕, 남양주, 수원, 동탄, 송도, 기타.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아주 새카맣게 돼 있죠. 자, 경기도는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는 다 새카맣게 돼 있다.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도 분당하고 평촌은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과천 판교가 제일 안 좋네요. 분당 광교, 위례 평촌, 삼성 미사. 아무튼 이 순서대로 많이 빠질 거예요.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빠진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락장이 됐다. 그러면 왜 여기 기타를 잡습니까? 동탄 이런 데 왜 잡아요? 자, 이 순서 여기 앞에 부분을 잡으세요. 앞에 부분이죠.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자, 경기도에서 또 광명, 성남, 가밀, 하남, 용인, 수지, 안양, 의왕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곳들은 좋지 않습니다. 뭐 못 간다라기보다도 서울 강북 북부 지역하고 가까운 곳이거나 서울에서 거리가 멀거나 뭐 이런 곳들이에요. 2019년 전월비 아파트 상승률과 가격대별 거래 추이. 여러분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다 뛰었어요. 여기 보세요. 전국 서울 다 뛰었고요.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니 1년 전이라 11월 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12월에 꼭지를 찍었죠. 만약 이번에 12.16 대책이 안 나왔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물론 이 대책이 완결판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년 선거 이전에 또 한 번 때려줘야 집값이 이제 완전히 내려갈 거예요. 9.13 대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거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자,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안 세운 것 같아요. 일부러. 자, 근데 앞으로 또 일부러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 비중 추이. 여기 보시면 원래 지금 여기 12월 달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이게. 자, 15억 이상 아파트 지금 5.7로 확 줄었네요. 12.8, 11.1, 9.0, 8.8, 5.7. 자, 15억 원 지금 초과 아파트. 왜? 대출이 안 되니까.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억 원 초과 31.3, 30.5, 27.6, 25.4. 자, 9억 원 이상도 지금 역시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9억 원 이하가 계속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한풀 꺾이겠죠. 이 순서대로 지금 꺾이니까. 시한폭탄이 있고요. 여기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네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우글우글. 자, 이게 바로 시한폭탄인지 태양인지 햇빛의 밝음을 구분 못합니다. 부동산으로 가슴앓이를 해온 분들은 지금의 처참한 기분을 잊지 마시고 집값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때 그 어떤 유언비어에도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철칙은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하며 대중이 움직일 때가 팔 때이고 대중이 무관심할 때가 살 때라는 점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